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요. 현행법과 입법 예고된 어린이 건강보호재정법이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어린이 건강 보호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가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등이 각 법률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다 좀 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한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건강 종합 계획이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드는 종합 계획에도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별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기초조사 및 연구 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등등 해서 아주 좀 추상적인 계획만 이렇게 설치할 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위한 회의라든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 됩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냅둬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영양실조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에 대한 대비 내지는 이러한 긴급 상황,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등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누구든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사실 계획 세워놓는다고 대체되는 것도 아닌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만 조금 주의를 해서 괜히 관계 부처 사람들만 다 모여서 실제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형식만 채우는 것으로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괜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물론 매우 좋고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론은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어린이 건강 종합 계획에서 추진해 놓은 이런 관계 부처들과 추진 과제를 만들어라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강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영양실조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질병에 대한 대처라든지 응급상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아직은 예측이 없지만 지진에 대해서라든지 이러한 대처,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어린이 건강보호 재정법이었습니다.